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4주 8월 23일 기준인데요. 매매가격은 0.30%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9%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은 유지했고요. 전세가격은 0.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0.40에서 0.40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21에서 0.22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역시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20에서 0.19, 8개도도 0.2에서 0.21,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0.50% 상승, 제주 0.42, 인천 0.41, 대전 0.28, 충남 0.16, 부산 0.25, 충북 0.25, 전북 0.23, 서울 0.2 등은 상승했고요. 세종시만 마이너스 0.02%가 하락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0.40%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22% 상승, 인천 0.41% 상승, 경기 0.50%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2%, 대체로요 매물이 부족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인근의 중대형과 강북권 주요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 14개구는요 플러스 0.22% 상승했습니다. 노원구 0.39% 상승했는데 월계동 주요 재건축과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 0.29%는 창동과 재건축, 쌍문동 구축 위주로 용산구 0.23%는 리모델링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22% 상승했어요. 강남 4구입니다. 강남구 0.28%는 중대형 중심으로 신고가가 거래되고 있고요. 대치동과 도곡동 위주로 송파구 0.27%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지역인 신천동 재건축과 가락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 0.23%는 방배동 재건축 또는 인기단지 위주로 강동구 0.18%는 명일동과 고덕동 위주로 오르고 있고요. 강남 4구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은 강서구 0.28%는 마곡지구 신축과 염창동과 둥촌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난주 0.41에서 이번주 0.41로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연수구 0.58%는 교통호재가 있는 연수동과 송도동, 옥년동 위주로 서구 0.50%는 청라국제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 0.49%는 오리동과 작전동 위주로 부평구 0.46%는 청천동과 부계동, 부평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난주 0.50에서 이번주 0.50입니다. 특히 오산시 많이 올랐습니다. 0.83%가 올랐는데요. 은계동과 지곡동 중저가 위주로 의왕시 0.69%는 하익동 준신축과 재개발 기대감 있는 오전동 위주로 시흥시 0.69%는 저평가 인식 있는 주길동과 하상동 등 중저가 위주로 평택시 0.68%는 역세권 인근 단지와 고덕 신도시 위주로 군포시 0.66%는 대양 이동과 노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시 은계동 주공아파트 1987년도 신축된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전용 면적은 47.2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작년 10월 17일에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들어 4월 5일에 1억 8,50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8월 21일 날 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즉 1년도 안 돼서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왕시 하익동
해링턴 플레이스는 2019년도 신축했는데요. 건축 면적이 84.9404가 지난 2020년 6월 16일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올해 8월 3일 날 1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무려 3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시흥동, 주길동 시흥 6차 푸르지오는 2014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가 지난해 1월 16일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1년 8월 12일 날 5억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 무려 100%가 올랐습니다. 대전입니다. 0.28% 상승했는데 유성구 0.33%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강동과 지적동, 중저가 위주로, 대덕구 0.30%는 대화동 재개발 및 산업단지 인근 위주로, 동구 0.27%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신흥동 및 파남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산입니다. 0.25% 상승했어요. 해운대구 0.42%는 좌동 신도시 위주로, 연제구 0.41%는 거제동 중저가 및 연산동 재건축 위주로, 기장군 0.35%는 일광 신도시 내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매물 누적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요, 지난달 동두천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월 대비 35.4%가 상승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GTX 호재가 예상되는 안산도 같은 기간 33.4% 상승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도 아니고요. 특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요, 외부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상반기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은 2053건 가운데 무려 598건이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118건 대비 무려 33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하루빨리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꼭 정부는 말이죠, 가격이 그냥 급상승한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외부 투자자들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부터 유지해 오다가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 인상을 시켰는데요.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금리 인상이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조정 시기는 팬데믹 사태 전개 상황 및 경제 성장, 그리고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의 누적 위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하반기 이후에도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명히 조정기가 오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가 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시로 분양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